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0일입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세월호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세월호 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이 많이 울어먹었습니다. 아주 많이 울어먹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자기들의 이익으로 이렇게 화해가지고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이 해난 교통사고를 당한 거를 정치적으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정치적으로 다 엮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내모는데도 역할을 시켰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냈습니까? 세월호에다 붙여가지고. 세월호 가지고 출세한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많습니다. 이 세월호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는지는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그 문제가 파헤쳐질 겁니다. 세월호 7시간에 가장 희생된 분이 또 있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김관진 이 장관은요, 세월호 때 기무사를 시켜가지고 기무사가 세월호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수습하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도왔는데, 그 도운 기무사를 갖다가 거꾸로 기무사 문건이 무슨 구태타를 하려 했다느니 어땠다느니 이런 식으로 거꾸로 매도를 해가지고 결국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굉장히 청렴하고 깨끗한 군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이 군인의 그 상을 다 이렇게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는데, 이분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미안해 할 줄 모릅니다. 이 문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장성이 이렇게 죽어나갔는데도요, 애도 한번 표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였다고? 통수권자? 이 세월호 사건에서는 말이죠, 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조작했다 해가지고 국회 답변서를 갖다가 조작된 답변서를 냈다, 이 혐의로 해가지고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 양반이 대법원이 어저께 말이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시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노구 또 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분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문재인은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됩니다. 이 멀쩡한 사람, 멀쩡한 청와대 비서실장을 이렇게 세월호에 얽혀 넣어가지고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때 재판부가 누군지, 재판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앞으로 잘 이제 그 재판이 어떤 재판이었는지 한번 다 밝히게 될 겁니다. 이제 순서에 의해서 김명수 재판, 그 재판이 얼마나 무도했는지를 갖다가 그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이제 대법원에서는 지금 무죄가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수시로 했다는 답변서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건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김관진 장관, 함께 재판에 다 같이 넘겨졌죠. 김관진 장관, 전 국가안보실장도 전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018년 3월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에 기소됐습니다. 김관진 장관,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고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그래서 사격 표지판에다가 김관진 얼굴을 놓고서 사격을 하는 증오감의 대상이 되는 바로 김관진, 이 훌륭한 장성을 갖다가 장군을, 국방장관을 이렇게 허물어뜨렸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된 3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그 4년 5개월 동안 지가 임기를 하는 동안 문재인은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이 죄값을 문재인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사 의뢰로 이 사건은 원래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 청와대가 뭐라고 그랬냐.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이다 이러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이라 하면서 청와대가 이 소위 말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고발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무죄가 김명수 코드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무죄라고요. 함께 수사 대상이 된 청와대 안에서 구판을 벌였다. 성형수술했다는 괴담을 만들어내가지고 죄 없는 박근혜를 갖다가 오죽 못됐게 그렇겠습니까? 그런 괴담들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실장 등의 상황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면서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서실에서 20분에서 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으로 세월호 관련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상식입니다. 이건. 이들은 상식까지 뒤엎어가면서 사람을 올감했습니다. 누가요? 문재인이가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과 관제에 발송한 보고 총 횟수, 시간, 방식 이걸로 많은 걸 조합해 볼 때 사실에 부합된다 하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거는 보고 횟수만 제대로 확인해도 어렵지 않게 그냥 사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내몰았습니다. 검찰과 1, 2심 재판부가 청와대 의중에 따라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재판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지우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자, 세월호 참사는 여러 번 조사했습니다. 지금 세월호가 도대체가 몇 년을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합니까? 이들이 문재인의 아주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수 틀리면 조사하라, 수사하라 합니다. 아니, 아시죠? 장자연 사건이고 수십 년 전 거 비행기 타고 뭐가 머리에 팍 떠오르면 그냥 바로 수사지시 내립니다. 해외 순방하면서도 수사지시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수 보안 기무사 저 구테타 음모 사건 그거 밝혀라 이거야. 구테타 그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거 밝혀. 이거 죽이려고 군대를 죽이려고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군을 부수기 위해서 기무사를 부수기 위해서 기무사는요 대한민국의 뇌에 해당됩니다. 뇌수. 그 신경조직의 총본산 간첩도 잡고 국군 내부에 외부에 적이 들어오나 소위 내부에 적이 있나 감시하고 전반적으로 살피는 소위 군의 국정원이죠. 간첩은 공동의 적이니까 대공 분야도 대공은 그 간첩 스파이는 국민도 잡아야 됩니다. 알면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잡아야 되는 게 간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공 분야는 국정원에도 대공 분야가 있고 기무사에도 과거엔 대공 분야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간첩은 기무사가 더 잘 잡았습니다. 더 많이 잡았습니다. 간첩들. 네. 이 훌륭한 기무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기무사령부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무슨 지원사령부로 만들었죠. 인원도 과반으로 꽉 줄여버리고 다 원대복귀 시켜버리고요. 그 수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 기무사 활동하는 활동 요원들은 그 수십 년간 노하우의 기능성이 있는 아주 국가의 아주 귀한 자원입니다. 이걸 다 해쳐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큰 소리들 칩니다. 숫자가 많다고 말이죠. 세월호 참사 조사 몇 번 했습니까? 끄떡하면 세월호 조사해라. 끄떡하면 세월호 재조사해라.
여객선 불법 증개축과 화물 과적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알려졌을 때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간 뒤 아닙니까? 얼마나 수사를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까? 아니 해난 교통사고를 갖다가 이게 무슨 국가가 벌인 범죄로 만들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을 잡아 거기다 올가 넣었으니 그게 무죄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피폐해지고 상처받고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고통받고 아주 몹쓸 죄를 진 거죠.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무슨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것처럼 몰고 가려고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계속 물고 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은 대법원이 실체가 없다.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김명수 대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 더 할 말이 없죠.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내년까지 대법원장 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예. 1심, 2심도 김명수에서 유죄를 내린 거고요.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한 문재인, 사회적 낭비와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어떤 처참한 인간성까지 파괴를 하면서 또 괴담 유포자들, 이 괴담을 만들어서 괴담을 유포시킨 자들, 문재인은 정식으로 이 김관진 장관과 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세월호 가지고 이렇게 참담하게 정권을 엎어버리고 틈만 나면 촛불정신합니다. 네, 그 촛불이 그에게는 대통령을 시켜줬으니까 고맙겠죠. 네. 문재인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세월호 7시간이 무죄 확정됐습니다. 의혹을 처음부터 제기했던 문재인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죽은 이재수 장군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은 숨을 내야 숨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이 숨는다고 숨겨지느냐고 아우성입니다. 깨끗하게 자복해라.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라 이거야. 스스로가 술술술술 불러내라. 내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금 살아계시니 사과를 하겠습니다. 김관진 장관께도 미안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고 이재수 장관 영전에 삼가 죄송함을 표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문재인이가 이렇게 해야 돼도 부족한 판입니다. 네. 그대로 넘어가려고요? 안 돼요. 그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세월호 7시간이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의혹을 제기한 문재인이가 사과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리고 괴담도 만들어냈잖아요. 7시간 괴담. 뭐 했다느니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부쉈지 않습니까? 그러니 청와대가 거의 진원지니까 거기 청와대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문재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참 역사의 질곡 속에서 문재인은 저렇게 행복하게 제주도 휴가까지 갔다 온 그 모습을 이 영상으로 보면서 저는 아주 분노했습니다. 팔자 제일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인생은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해치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권력의 존치를 위해서 사람을 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나는 정치보복 안 한다, 관여 안 한다. 그거는 시스템에서 알아서 해라. 이 얘기가 뭐냐.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경찰, 검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하고 윤석열의 차이점입니다. 기무사 그 안건 그거 기무사 그 구테타 뭐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해라. 장자연에 대해서 조사해라. 김학의에 대해서 조사해라. 이게 전부 다 이 공소시효지는 사건들을 갖다가 또 조사를 시켜. 이건 직접 해요. 아주 문재인은 수사 지시를 잘합니다. 제가 볼 때 문재인은 대통령이 이전에 아마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아마 검찰총장이 아니었는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이 하는 모든 일들을 그는 다 지시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안 하고 그래서 아예 선을 딱 그었습니다. 처음부터. 후보 시절부터 나는 정치보복 안 합니다. 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잘못된 거는 수사는 해야죠만 나는 정치보복은 안 합니다. 거기에 관여 안 합니다. 수사에. 지금 수사에 관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 어저께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명된과 동시에 바로 그냥 압수수색 들어갔지 않습니까? 쫙! 또 이원석 그분은 검찰총장이 없을 때 대검 차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수사는 그분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밝혀져야 됩니다. 용서도 사람이 하는 거지만 죄는 밝혀져야 됩니다. 그들이 나중에 죄를 받고 혹시 죄를 받게 되면 사면은 해주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진자들 정치인들은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런 사면해주면 안 된다는 것. 정치인들이야말로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 그들은 대통령 두 분을 갖다가 영어의 생활 감옥 속에 집어넣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엄정하게 법 질서를 위해서 아마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임할 것이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말이죠. 불이 푸쩍푸쩍 튀길 겁니다. 임종석 뭐 등등 뭐 비서실장 뭐 안보실장 뭐 다 수사선상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기록관까지 압수수색을 2번 벌렸다 하는 것은 벌써 수사가 어느 정도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예.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